교과서 28쪽, 29쪽을 보도록 합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잘 듣고 해당하는 발음을 골라보도록 합니다. 你、您、好、见、我、不、你、您、好、见、我、不。 니, 삼성이죠? 이성일 때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듯이 니, 닌, NG일 때는 받침이 이응입니다. 닝. 3, 4번은 성모가 다르네요. 하오, 카오, 젠, 첸, 워, 우, 부, 부. 니, 너, 닌, 너의 존칭, 당신. 하오, 안녕하다, 좋다. 젠, 만나다, 보다. 워, 나, 부, 아니다. 2번 잘 듣고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老师谢谢老师 무슨 뜻일까요? 老师 선생님입니다. 삼성과 삼성을 제외한 것이 연달아 나올 경우에는 앞에 삼성은 반만 발음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老师 선생님 谢谢谢谢 이에와 x가 결합을 해서 谢谢가 됩니다. 중국어에서는 같은 단어가 이렇게 연달아 나올 경우에는 뒤에 단어를 경성으로 툭 그냥 읽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원래는 사성이나 시에시에라고 연달아 나올 경우에는 뒤에 성조는 경성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에시에라고 다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시에시에 고마워. 잘 듣고 따라 말해봅니다. 你好你们好你好 니하오. 삼성이 연달아 나올 경우에는 앞에 삼성은 이성으로 발음해주고 표기는 그대로 둔다. 니하오. 안녕. 你们好 니먼하오. 너희들 안녕. 머는 복수를 나타낸다고 얘기했었죠? 잘 듣고 해당하는 발음을 골라 빈칸을 채워봅니다. 再见明天见 다시 한번. 再见明天见再见 짜이젠. 잘가 또 봐. 明天见 언제 보자는 뜻일까요? 明天 내일, 明天见 내일 보자. 교과서 34쪽 말하고 익히기 아래 단어 붙어볼게요. 您大家您 너의 존칭 닌 大家 큰집이 아니라 따자 모두들 여러분이라는 뜻입니다. 대상에 맞게 인사해 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您好你们好大家好 연장자를 만났을 때 您好 닌하오 안녕하세요. 친구 무리를 만났어요. 你们好 니먼하오 얘들아 안녕. 특정 장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大家好 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역시 아래 단어 볼게요. 早上晚上晚安早上 早上 이를 줘 아침 晚上 완상 늦을 만 저녁 밤이라는 뜻입니다. 晚安 완안 방금 저녁 밤이라는 뜻이 완상 안은 편안할 안 편안한 저녁이라는 뜻이죠. 자기 직전에 잘자 완안 여기에 있는 이 쉼표 같은 것은 네 글자로 격음부호라고 한다는 거 들어볼게요. 早上好晚上好晚安 자 같이 읽어봅니다. 早上好 무슨 뜻일까? 早上好 早上 방금 아침이라고 했습니다. 아침 인사예요. 早上好 그런데 중국인들은 대개 그냥 早라고 합니다. 읽어봅니다. 晚上好
晚上好, 晚上, 밤, 저녁이라고 했죠. 밤에 만났을 때 good evening, 晚上好,晚安，晚安. 보통 성모로서 음절을 구분짓게 됐는데 성모 없이 음모가 바로 나올 경우에는 두 음절을 구분하기 위해 붙인 격음부호 위에다가 찍어주는 거예요. 격음부호 반드시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好，好，好，你好，你们，你们，你们，你们好，好，好，好，您好，老师，老师，老师，老师好。谢谢，谢谢，谢谢老师，谢谢老师，再见，明天见。 귀엽네요. 쓰고 정리하기. 그림의 상황을 보고 필요 없는 언어병음 X 문제를 똑바로 읽어야 합니다. 자, 요거는 삼성이죠? 의원 이성. 이거는 성모 뭐가 되겠네요. 친구 모리를 만났어요. 필요 없는 언어병음은 네. 이성이 필요 없겠죠. 너, 먼, 너희들, 안녕. 자, 선생님은 지금 정답을 바로 보여주지만 여러분들은 미리 풀어보고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들으면서 진행하길 바랍니다. 자, 아침에 만났어요. 아침인 것 같아요. X는 시옷이라고 했죠. 아오, 앙. 그러면 早上好 무엇이 필요 없을까요? X가 필요 없어요. 네, 早上好 아침 인사 주로 早라고 한다고 방금 설명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대화를 완성해 봅니다. 자, 우리 영상을 보기 전에 보기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见， 찐, 写， 시에, 好， 하오, 大家，大家.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채워보길 바랍니다. 大家好, 지금부터 마술을 시작하겠습니다. 谢谢. 이번에는 이 사과를 없애보겠습니다. 짠! 오늘 마술은 여기까지. 明天见。 표시를 했나요? 그럼 정답을 같이 확인해 볼게요.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谢谢. 감사합니다. 明天见. 明天 내일 见. 보자. 자, 요거는 아까 전에 그 중복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잘 듣고 빈칸에 알맞은 하나병음을 써봅니다. 您好， 다시 您好， 닌 하오 연장자를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닌 하오. 下课，下课， 시아커. 들은 것 같은데 딱 생각이 안 난다고요? 시아커. 시아 아래 하자. 선생님이 확인 문제에도 퀴즈로 냈었죠? 시아는 아래라는 뜻뿐만 아니라 마치다, 다음의 뜻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시아커 이 단어 안에서는 커가 수업, 시아는 마치다라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晚上，晚上， 완상, 완상, 저녁, 밤이라는 뜻이죠. 닌 하오, 안녕하세요. 시아커,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완상, 저녁. 빈칸에 들어갈 인사 표현, 보기에서 골라 쓰고 각 상황에 맞게 인사해 봅니다. 보기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晚安，老师好，你们好，再见。 자, 晚安. 잘 자. 老师好. 선생님 안녕하세요. 你们好. 얘들아 안녕. 再见.
또 봐. 잘 가. 잠깐 멈춤해 두고 먼저 채워놓고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확인해요. 早上好. 아침 인사. 你们好. 얘들 안녕. 老师好. 선생님 안녕하세요. 大家好. 선생님이 학생들을 향해서 여러분 안녕 이라고 하는 거죠. 再见. 下课 했어요. 수업을 마치고 再见. 잘 가. 또 봐. 晚安. 잘 자. 이렇게 채워 넣으면 되겠네요. 주어진 표현에 해당하는 한자 붙임 딱지를 붙이고 그 뜻을 말해봅니다. 우리 교과서 맨 뒤에 보면은 이렇게 부록에 한자 붙임 딱지가 있어요. 그것을 붙여도 되고 아니면은 직접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정답 같이 볼게요. 谢谢老师, 谢谢. 선생님이 주로 병음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자 역시 알아둬야 될 한자 중에 谢谢. 나중에 등교 개학 후에 선생님이 프린트물로 학습지를 이렇게 적도록 과제를 내려고 해요. 谢谢老师, 谢谢. 고마워요 선생님 이라는 거고요. 明天见. 어떻게 적을 수 있어요? 明, 밝을 명. 내일에 밝은 태양이 떠오른다. 선생님 얘기를 했죠. 明天见. 내일 봐 라는 뜻이에요. 자, 문화편 봅니다. 중국 이야기. 니하오 중국, 니하오 중국이라는 거죠. 안녕 중국. 예전에 개관 시간에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한 거라서 한번 쭉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약 44배고요. 인구는 약 13억입니다. 대만과 홍콩과 마카오는 제외한 인구겠죠. 인구를 전체적으로 하면 지금쯤은 한 15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네요. 민족은 한족, 우리가 한어라고 하잖아요. 중국어를. 한족이 쓰는 언어, 한어, 중국어이다.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총 56개의 민족인 거예요. 행정구역은 4개의 직접 관할하는 시, 가장 중요한 시 4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22개의 성과 5개의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준 지역, 주로 소수민족들이 사는 곳이라고 했고요. 2개의 특별행정구역, 홍콩과 마카오가 있어요. 중국은 타이완, 대만을 23번째 성으로 간주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직할시는 북경, 천진, 상해, 총칭 이 4가지, 4개의 가장 중요한 도시라는 거고요. 오성홍기, 5개의 별, 붉은 깃발, 그래서 五星红旗 오싱홍치라고 발음을 합니다. 중국의 주요 관광지를 여행하며 중국을 만나봅니다. 여기에서 선생님이 퀴즈 문제로 하나 냈어요.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시안 병마용갱, 서안, 중국어는 시안이라고 합니다. 병마용갱, 사후에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병사와 말 모양의 흙 인형을 함께 묻은 갱도이다 했습니다. 2번 두낭, 석굴, 간수성이 있는 불교 유적으로 소조 불상과 벽화 등의 미술품과 고문서류가 발견되었다. 히말라야 산맥, 중국이 정말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죠. 히말라야까지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세계 지붕이라고 일컬어지는 아시아 대륙 최고의 산맥으로 에베레스트 산도 여기에 속해 있다. 하이난, 해남이라고 합니다. 동양의 하와이라고 불릴 만큼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사계절 따뜻한 날씨가 특징이다. 여기에 중국인데 우리 제주도 같은 그런 곳이에요. 만리장성, 중국어로는 그냥 장청, 장성이라고 한다고 했죠. 역대 왕조들이 흉노족 등의 유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세운 장벽이다. 중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유적지. 그다음에 하얼빈 얼음축제, 매년 겨울 하얼빈, 중국에서 가장 추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얼음 조각으로 축제를 이렇게 열기도 합니다. 거대하고 섬세한 조각 안에 다채롭고 화려하게 빛나는 조명을 넣어 전시한다. 베이징, 북경, 티안안men, 천안문. 우리는 자금성이라고 하지만 중국인들은 꾸궁이라는 표현을 써요. 고궁을 둘러싸고 있는 황성의 입구로 북경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가 중국 뭔가 뉴스에서도 중국의 뉴스가 나올 때는 이 배경 화면으로 주로 제시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상하이, 상해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푸동에 위치해 있는 방송 송시탑이다. 그래서 이 둥근 모양 때문에 동양의 진주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시안강, 홍콩 야경, 특별행정구인 홍콩. 요즘 여러 이슈가 있죠. 세계 금융의 중심지이자 쇼핑의 천국으로 불린다. 홍콩성과 침사추위에 100만 불짜리 야경 볼 수 있는 빅토리아 피크, 대표적인 관광지로 사랑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는 몰라도 이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 있는 이 베이징과 그다음에 경제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상해, 그리고 홍콩, 서안,
정도는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 퀴즈 답을 해봅니다. 중국은 55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아니에요. 56개의 민족이죠. 55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5가 되는 겁니다. 55개의 소수민족과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족, 그래서 총 56개의 민족임을 잊지 마세요. 선생님이 요거를 함정으로 좀 시험 문제를 내고 했죠. 얼음축제가 열리는 곳은 하얼빈이다. 중국의 가장 추운 도시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그냥 제시된 지역 중 한 곳을 골라 조사한 후 간단히 소개해 봅니다. 라고 했습니다. 북경 천안문. 이렇게 해서 2가가 끝났습니다. 大家辛苦了. 모두들 수고했어요.